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카드와 회의 자료만으로 연장 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까? 라는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2026년 2월 26일 선고된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대한 대응과 실무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른 기업 리스크 점검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고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점은 근로자가 퇴사 후 사후적으로 출퇴근 교통카드나 회의 자료를 근거로 추가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사후적으로 추산된 이러한 간접 자료가 연장 근로의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지 사후 청구 리스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면밀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판례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조직국장이 2년 동안의 연장 근로수당 약 2,300만 원을 청구했으나 사후적으로 추산된 초과 근무 내역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엄격한 입증 책임의 부여입니다. 즉, 실제 근로의 존재 여부와 정확한 시간은 수당을 주장하는 근로자 본인이 특정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카드, 회의 자료 등은 사후적 추산 자료에 불과하며 해당 시간대에 실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를 직접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로 실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사업장 체류 시간과 실제 근로 시간입니다. 사업장 체류 시간은 특정 장소에 머물거나 이동한 기록으로 예를 들어 출퇴근, 교통카드 결제 내역이나 건물 출입 기록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실제 근로 시간은 실제 업무 수행과의 상관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시간으로 PC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이나 시스템상의 구체적 업무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 인사이트는 단순 체류 이동 기록 자체가 실질적 근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정황만으로는 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간접 정황 자료입니다. 이는 근로자 측이 사후적으로 임해 추산한 자료로 출퇴근 교통카드 결제 내역, 사후 작성된 회의 자료, 행사 일정표 등이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해당 시간대에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증거력이 낮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실시간 객관적 데이터는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기록된 데이터입니다. PC OFF제 로그인 로그아웃 기록, 사원증 태그 내역, 사내 메신저 및 인트라넷 기록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근로 실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증거력이 높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판례의 흐름은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장 체류가 곧 근로시간이라는 막연한 전제하에 수동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실제 업무 수행의 실시간 증명을 중심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증명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 체류나 이동 기록만으로는 더 이상 연장 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시간적인 관리 체계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PC OFF제, 모바일 또는 지문 출퇴근 기록기 등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여 객관성이 담보된 시스템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사후 추측성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투명한 방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초과근로 사전 승인제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취업 규칙에 사전 승인 없는 연장 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관리자의 묵시적 승인이나 방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연장 근로를 묵인할 경우 수당 지급 의무 발생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표시입니다. 승인 없이 체류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순한 구두 지시가 아닌 서면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명확한 퇴근 지시와 노무 수령 거부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를 원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자료 수집 대비 관리 체계 수립입니다. 사내 인트라넷 기록, 상급자의 메신저 지시 내용, 업무 결과물 등 사내 공식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식 승인 절차 없이 사내 자료가 임의로 생성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평상시 보안 및 증빙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점검해야 할 핵심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우리 회사는 PC오프제와 같이 실제 업무를 증명할 객관적인 근로시간 측정 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초과 근로는 예외 없이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취업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까? 미승인 연장 근로 체류자에 대해 단순 구두가 아닌 서면, 즉 메일이나 메신저로 명확히 노무 수령 거부를 통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후 분쟁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내 공식 데이터, 예를 들어 업무 지시서나 결과물 등이 철저히 보안 및 관리되고 있습니까? 선제적인 근로시간 데이터 관리가 포괄임금제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무법인 두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